별표 내 이름은 그루, 20살이다. 사람들은 내가 다르다고 말한다. 괜찮다. 아버지는 내가 별과 같다고 하셨다. 다른 별들처럼 반짝이진 않지만 길을 잃은 이들을 인도하는 별이라고. 그는 내 등불이었다.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 나는 한동안 어둠 속에 있었다. 우리는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회사를 운영했다. 고인이 된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 우리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야기 수집가였다. 우리가 모은 물건들, 쪽지, 머리빗, 녹슨 반지, 하나하나가 비밀을 말해주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조각들을 모아 퍼즐을 완성하는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죽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곧 살아있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라 하셨다. 그는 유족들과 조심스럽게 대화했고 나는 물건들을 정리했다. 색깔, 모양, 감정의 무게에 따라 나에게는 그게 의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세상과의 연결고리였다. 그를 잃고 나서 나의 구조도 무너졌다. 며칠 동안 혼자 있었다. 그러다 그가 나타났다. 상구, 나의 삼촌. 나는 그를 거의 몰랐다. 거칠고 차가운 눈빛, 주먹과 말투에 남은 상처들. 그는 의무감으로 나를 찾아왔다. 나를 부담으로 여겼고 이 일을 싫어했다. 법대로만 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만의 방식으로. 그 안에도 무언가 부서진 것이 있다는 걸. 첫 번째 함께한 일은 한 할머니가 홀로 사망한 작은 아파트였다. 가족들은 오지 않았다. 그저 정리만 빨리 해달라고 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정적이 울렸다. 할머니는 손으로 쓴 요리책을 가득 남겨두었다. 책마다 메모가 있었다. 내 손녀가 내 음식을 그리워할 때 읽어주길. 언젠가 크리스마스에 초대받으면 쓰라고. 잊혀진 할머니의 마음이었다. 나는 책들을 파란 리본으로 묶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상구 삼촌은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돌아오는 길, 그는 물었다. 이렇게 다 소중히 다루냐? 나는 대답했다. 소중히 다루는 게 아니라 존중이에요. 그는 웃었지만 이상한 웃음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나를 짐이 아닌 사람으로 본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밖에 나가지 않았다. 내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내 관찰 노트를 접었다. 상구 삼촌은 화난 게 아니라 아마 슬픈 걸지도 몰라.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다. 아버지 없이도 나는 완전히 혼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별표 상자를 닫는 소리. 그건 내겐 작별 인사처럼 들린다.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삶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순간. 살아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당신은 소중했어요를 나는 그렇게 말한다. 그날 이후로 상구 삼촌은 나에게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상한 놈이라 부르던 걸 멈췄고 왜 내가 물건을 그렇게 나누는지 묻기 시작했다. 나는 설명했다. 여기는 사랑, 여기는 두려움, 여기는 말하지 못한 것들. 그는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더 이상 비웃지 않았다. 어느 날 우리는 지하방으로 갔다. 한 젊은이가 외롭게 숨졌다. 방 안은 어둡고 곰팡내가 났다. 그런데 옷장 위에서 신발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안에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들이 가득했다.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 오늘도 시도했어요. 아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빵집 연니한테 웃었어요. 아무 말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었어요. 아빠, 내가 원하지 않는 아들이어서 미안해요. 나는 하나하나 다 읽었다. 상구 삼촌은 조용히 서 있었다. 끝나고 그가 물었다. 아무도 왜 답장을 안 했을까? 나는 상자를 조용히 닫고 대답했다. 어떤 마음은 소리 없이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날 밤 삼촌은 나를 고깃집에 데려갔다. 아버지와 함께 가던 곳이라고 했다. 식사 내내 조용했지만 갑자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날 용서하셨어. 알아요. 저한테 말해줬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용서해주길 바랐어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그루.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일이 계속될수록 상구 삼촌은 조금씩 변했다. 새벽에 나가지 않았고 집에 머물렀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돌아오고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다. 내가 안 돌아오면 잘 살아. 이상한 놈아. 나는 그 쪽지를 노트에 붙였다. 다음 날 그는 돌아왔다. 눈이 빨갰다. 남는 사람은 선택이야. 떠나는 건 쉬워. 남는 건 용기야. 나는 말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오래 참고 있던 울음. 나는 그때 알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죽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상구 삼촌은 남기로 한 것이다. 별표 수많은 상자를 닫고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만난 이야기들은 우리 속에 흔적을 남긴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사연들이 상구 삼촌 마음에도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어느 날 큰 저택으로 가야 했다. 잘 사는 중년 남자가 갑자기 죽었다. 집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명의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안방 깊은 곳, 오래된 가방 하나에서 사진 한 장과 장난감, 아기, 옷들이 나왔다. 사진 뒷면엔 적혀 있었다. 용서해줘, 내 딸, 언젠가 이걸 보게 되길. 편지 더미가 있었다. 보내지 못한 말들이었다. 후회와 용서를 구하는 말들. 기억해주는 이가 없었던 삶의 흔적이었다. 삼촌은 조용히 물었다. 사람은 언제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다. 삼촌도 언젠가 써야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삼촌은 늦게까지 글을 썼다. 다음 날 그는 봉투를 내 노란 상자에 넣었다. 내가 떠나면 그때 이걸 전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망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회복 중인 사람이었다. 조금씩 그는 변했다. 요리를 시도했고 내 노트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어느 날 말했다. 그루야, 너한테 많이 배웠다. 나는 웃었다. 한 젊은 여성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그녀의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당신들은 내 딸을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삼촌이 말했다. 죽은 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나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다. 이젠 우리는 함께 일한다. 말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을 깨우는 일.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해하실 것이다. 그는 단지 회사를 남긴 게 아니다. 길을 남긴 것이다. 그 길 위에서 상구 삼촌은 용서를 찾았고 나는 동행을 찾았다. 우리는 말을 잃은 이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이들의 가슴에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